자, 지금부터는 이제 바로 연결해서 로그 법칙을 들어갈 텐데, 이제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 로그의 법칙 또는 성질이라고 합시다. 자, 요 과정을 공부해 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로그 A의 X, 그 다음에 로그 B의 기본적인 A의 Y 이렇게 설명되기 때문에 요거에 관한 제한 범위를 먼저 잡아줍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X는 양수, Y도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현재 A는 0보다는 크지만 1은 아니다라는 룰 안에서 현재 이 성질은 접속이 되는 거야. 법칙이. 그러니까 현재 지금부터는 로그라는 게 마치 신생아인 것처럼 이제 막 갓난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성격, 내용들을 한번 입력해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바로 로그 A의 1은 0이다 라는 값과 로그 A의 A는 1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은 어디서 파생이 됐는가 라는 걸 살펴보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9가지 법칙은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적어도 이유는 좀 알고 외워보자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지수의 역연산에서 지수 중에서 일부분을 따오기 때문에 지수의 역연산을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A 0승은 1이다 라는 것과 A의 1승은 A다 라는 걸 그대로 표기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을 따라가 보니까 첫 번째 현재 A 0승이 1이야 라고 하는 것은 미수만 넘겨준다면 0이라는 것은 로그 A의 1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만약 A의 1승은 A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 미수를 넘겨서 1은 바로 로그 A의 A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값이기 때문에 값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꼭 해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는 1이다. 로그 A의 Y를 합한 것은 로그 A의 X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시에 같이 묶어준다면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Y분의 X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그끼리 합을 하면은 안에서 곱을 형성이 될 것이고 로그끼리 뺄셈을 한다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눗셈이 될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현재 이 식은 어디서 갖고 왔니?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X승 곱하기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승이 됐고 또 하나가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을 했으면 이것은 A의 M-N승이다 라는 성질에서 파생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과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로그는 말 그대로 아직은 이름표밖에 없어. M, 그 다음에 로그 A의 Y는 간단하게 N 이렇게 표기해 줍니다. 그러면 현재 이걸 가지고 지수 법칙을 만들어 줍시다. A의 M승, Y는 A의 N승.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할 수 있는 연산은 딱 두 가지죠. 미수가 같은 상태에서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첫 번째는 만약에 A의 M승과 그러면 현재 이거와 이걸 곱한다는 건 X 곱하기 Y이지 않느냐라고 하면 A의 M승 곱하기 A N승이다.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은 바로 A의 M 플러스 N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현재 이 A를 싹 하고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로그 A의 XY라는 값은 바로 M 플러스 N이 될 것이고요. 다시 M이란 거 원상복구해 준다면 이것은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다 라는 성질을 만족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셈만 되는 거 아니겠죠. 나눗셈을 해준다면 X 나누기 Y는 결국에는 이것은 기본적인 A의 M승에서 A의 N승을 나눠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현재 이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Y분의 X다 라고 표기되며 여기는 A의 M 빼기 N승이다 이게 표기됩니다. 그럼 여기는 미수 A를 싹 넘겨주세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로그 A의 Y분의 X란 바로 M 빼기 N.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로그 a의 y분의 x란 m이라는 값은 로그 a의 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a의 y를 빼준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정, 증명 과정을 싹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증명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보면서 정말 사실인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과정에서 이런 식이 탄생했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 사용법을 아셔야 돼요. 중요. 그러면 현재 상대방이 이렇게 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반드시 미수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미수는 반드시 일치. 이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죠. 이 미수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이 미수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바로 지수법칙의 원리를 따오기 때문에 미수가 달라서는 연산이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미수가 같은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 기호가 뭐가 되느냐? 지수는 연산 기호가 곱셈과 나눗셈이었다면 로그는 철저하게 덧셈과 뺄셈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끼리 덧셈을 하면 안에서 곱, 로그끼리 뺄셈을 하면 안에서 나눗셈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도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태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 바로 로그 앞에 개수는 반드시 1이 돼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 앞의 개수가 반드시 뭐다? 1이다. 이 내용을 꼭 알아두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 앞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1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시험을 낼 때는 이 로그 앞의 개수가 1이 아닌 숫자도 넣어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중요한 내용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에 의해서 앞으로 식의 연산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미수 일치 꼭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그 태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봐야겠죠? 아니 로그 앞의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네 번째 식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식은 바로 로그 a의 x의 n승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이 n승은 로그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현재 x에 관한 n승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이 값은 바로 n 곱하기 로그 a의 x다. n 곱하기 로그 a의 x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n 값은 앞으로 이게 똑 떨어진다. 그래서 이 결과 n 값으로 나온다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거냐라는 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무슨 법칙이야 라고 하면 바로 a의 m승의 n승 이것은 a의 m 곱하기 n승과 같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식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뭘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로그 a의 x가 있어. 이걸 m이라고 잡아줍시다. 그러면 x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a의 m승이 되겠죠. 자, 이때 양변을 똑같이 n승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n승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바로 a의 m 곱하기 n승이다. 이게 되겠죠. 이때 미수 a를 살짝 넘겨주세요. 그래 준다면 현재 이 식은 로그 a의 그리고 왼쪽 좌변에 있는 값이 바로 x n승 전체가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 같다? n 곱하기 m과 같다. 이 되는 거죠. 그럼 n 곱하기 m? m이라는 게 뭐였지? 라고 해봤더니 바로 로그 a의 x다. 그래서 n 곱하기 로그 a의 x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꼭 알아둬야 될 꿀팁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얘가 뭐라고 했어요? 상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n승은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이 n값을 거꾸로 위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로그 a의 x의 n승을 줬을 때 내가 n 곱하기 로그 a의 x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n 곱하기 로그 a의 x를 다시 위로 올려서 로그 a의 x n승으로 올려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어떨 때 쓸 거냐 또 이거는 어떨 때 쓸 거냐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현재 이것은 우리가 보통 알겠지만 숫자는 가급적이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돼? 현재 2 같은 경우 4, 8, 16 이런 것들도 전부 다 2의 거듭제곱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숫자를 좀 작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어떨 때? 그러면 바로 최종 정리 후, 현재 최종 정리 후 연산이 형성되지 않을 때, 더 이상의 연산이 없을 때, 더 이상의 연산이 안 될 때 최종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더 이상 나랑 합쳐질 놈들 없지? 그러면 나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표현해 볼게. 이게 되는 거예요. 연산이 안 될 때. 그러면 요것은 바로 어떨 때냐? 방금 전에 했던 2, 3번이에요. 2, 3번에서 로그 앞에 개수가 얼마라고 있어요? 1이라고 있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n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으면 이 상태 연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올려줘. 그래서 로그의 연산, 로그끼리, 로그의 합 또는 차의 연산 과정을 겪을 때, 현재 과정을 거칠 때, 해나갈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해나갈 때, 나갈 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는 로그 10의 2하고 여기는 2로그 10의 3이야. 그러면 이거 더해줘.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분명히 로그가 2개고 미수도 같지만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개수는 1이고 여기는 얼마다? 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로그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짝 이 위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로그 10의 3의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합쳐주는 순간 로그 10에 여기는 9, 2 합쳐서 얼마? 18.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앞에도 똑같이 2가 있으면 그때는 둘 다 올릴 필요 없이 공통인수 2를 뽑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앞에 로그 앞에 개수가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공통인수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로그 앞에 공통인수 뽑아내면 이제 로그 앞에 개수가 1이니까 그때 연산하시면 되고, 이렇게 로그 앞에 개수가 다르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거듭제곱을 위로 올린 후 연산을 해나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근본이 되는 건 누구야? 라고 하면 전부 다 치수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치수법칙의 룰을 그대로 따라서 형성해 나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로그가 조금 삐딱선을 타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로그를 지수를 굳이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현재부터는 미수가 불일치하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는 미수가 불일치할 때. 자, 이렇게 설명이 났어요. 주제는 뭐냐면 미수가 불일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수 불일치하면 연산 돼, 안 돼? 라고 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목표가 뭐냐? 목표는 바로 미수를 일치시킨다가 되는 거예요. 목표는 미수 일치시키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미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을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하는 5번부터는 바로 심화 과정이다. 이제부터 나는 지수 말 듣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을까? 라고 했더니 5번. 바로 로그 A에 B가 있다면 이것을 분모 분자로 똑같이 쪼개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로그 값을 몇 개로? 2개로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목적성입니다. 다만 이렇게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건 위에 있는 값은 진수는 위로 갈 것이고 밑에 있는 미수는 현재 이렇게 넘어가서 미수로 넘어간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분자로 가고 밑에 있는 건 분모로 가면 돼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단 C라는 값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지만 0하고 1 사이 그 다음에 1보다 큰 수에 대해서만 성립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멀쩡한 로그를 2개로 쪼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로그 A의 B를 간단하게 M이라고 했어요. 일단 지수법칙을 따라가려니까 B는 A의 M승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다시피 얘는 지수니까 0보다 크겠죠? 그럼 당연히 B값도 뭐가 돼?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쪽에 b 콜 a m승이니까 로그의 진수, 위에 있는 그 진수가 0보다 크다는 범위를 만족하니까 양변에 똑같이 미수를 c로 해서 로그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4번의 과정을 통해서 m값이 앞으로 똑 떨어지게 있죠.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의 내용은 바로 로그 c의 b란 바로 m 곱하기 로그 c의 a와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관계는 m하고의 관계는 곱셈. 그러면 이걸 넘겨준다면 이거는 사칙연산이기 때문에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다. 로그 c의 a분의 여기는 로그 c의 b다. 요게 바로 m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m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로그 a의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로그를 두 개로 분리하게 되면 미수는 분모로, 위에 있는 진수는 분자로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밑에 있는 건 밑으로, 위에 있는 건 위로.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번부터 이제 나머지 미수가 불일치할 때 일치시키는 모든 룰은 바로 이 5번이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 과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A의 B가 있다면 이거 번분수 과정으로 로그 B의 A분의 1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뭘까라고 살펴봤더니 이 내용은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현재 수학 하에 있는 유리식하고 똑같아요. 현재 이 과정은 로그 A의 B야. 그러면 이것을 둘로 쪼개게 되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나는 얘가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로그 C의 B분의 1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있는 분자는 분자끼리 싹 지워지고요.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분자의 값은 1, 분모의 값은 로그 C의 B분의 로그 C의 A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되어 있다면 다시 합칠 수도 있죠. 그럼 합쳐준다면 여기는 바로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진수는 어디로 왔어요? 미수로 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현재 미수는 어디로 간다? 다시 진수로 가는구나. 단, 그렇게 되면 분모 분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바뀌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미수가 바뀌었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떨 때 쓸 거야? 바로 미수가 불일치할 때 미수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먼저 로그들이 나오면 미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꼭 확인해 주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이렇게 확장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로그 A의 X가 있었어요. 그러면 위쪽에 뭐가 있어? M승, N승 떨어지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여기를 N이라고 하고, 여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미수가 거듭제곱수가 되고요. 위쪽에 있는 수도, 진수도 거듭제곱이 된다면 이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때는 현재 각각이 떨어지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분자로 가시고, 위에서 떨어지는 건 분자로 가시고, 밑에 떨어진 것은 분모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는 로그 A의 X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밑에 있는 건 밑으로, 위에 있는 건 위로 거듭제곱수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정말 가능한가? 라고 보여주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식은 바로 이거죠. 로그 A의 X의 N승은 바로 N 곱하기 로그 A의 X에 따른 이 룰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A의 M승에 X의 N승이다 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로그 값을 미수를 C로 해서 쪼개주세요. AM승, 로그 A의 X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이 거듭제곱의 위치가 드디어 어디로 갔어요? 전부 다 진수 위치로 갔으니까 앞으로 떨어져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 준다면 현재 이 값은 얼마? 바로 n분의 n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n분의 n 곱하기 살짝 여기는 로그 a의 x, 여기는 로그 현재 c의 얼마죠? a. 미안. 현재 여기가 로그 c의 x죠. 쏘리. 살짝 오타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X니까 다시 한번 여기가 어떻게 돼요? 미수가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수가 같으면 다시 합칠 수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n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X다.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 7번까지 과정 잘 봐주시고 그러면 이 현재 5번, 6번, 7번을 확장한 것이 바로 몇 번? 8번의 식이 만들어진다. 자, 8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D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로그 A의 D가 된다라는 걸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지? 라고 하면 우리가 현재 한 번도 감당해보지 못했던 바로 특징들. 무엇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미수가 불일치하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미수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and 현재 연산기호가 곱셈이 나오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원래는 로그 연산기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야? 두 번째 미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 모든 걸 위반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이 왜 됐는가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심화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미수가 다르면 미수를 같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얘네가 다 미수가 다르잖아. 그럼 연산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은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D 이렇게 해준다면 이거를 전부 다 로그를 쪼개버리세요. 지금부터는 공식보다는 이 증명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이 증명 과정을 잘 집중하세요. 선생님은 여기다 미수를 똑같이 A, B, C, D가 나왔으니까 2로 바꿔줍시다. 로그 2의 A, 로그 2의 B,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2의 B, 여기는 로그 2의 C, 여기는 로그 2의 C, 분의 로그 2의 D 이렇게 해서 미수를 전부 다 같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미수를 같게 해줘라. 자, 그 상태에서 현재 보니까 이 로그 2의 B하고 로그 2의 B가 어때요? 같죠? 같으니까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1은 아니잖아? 그러면 0은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C와 로그 2의 C가 같죠? 같기 때문에 지워주는 거예요. 같으니까 상등이니까 지워주는 거야. 그랬더니 남는 건 뭐야? 하면은 얘네하고 얘는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D가 나올 때는 현재 얘는 미수가 다르잖아. 현재 보면 이 숫자 똑같지 않잖아, 진수가. 그러니까 더 이상 연산이 안 돼. 그럼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합쳐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BB가 같다. 요게 같다. 그리고 여기 있는 CC가 같다. 요럴 때 우리는 뭐 하자? 바로 미수와 진수가 같았을 때 상등 과정에서만 뭐 할 수 있다? 요것을 약분할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로그 A의 D가 됩니다. 단순하게 이게 하나의 분수값을 보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 증명 과정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어주는데 이 목적성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 그러면 이 연산을 할 때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뭐가 돼야 되는 거냐? 첫 번째, 만약에 미수 O와 진수가 거듭 제곱수가 나온다면 먼저 연산하기 전에 곱셈하기 전에 밑에 있는 숫자 A나 B를 봤더니 전부 다 거듭 제곱수가 있더라 라고 하면 반드시 거듭 제곱꼴 정리를 꼭 해주세요. 거듭 제곱꼴 정리 필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나 진수를 가급적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수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A의 X 현재 M승, 만약에 B의 N승 이렇게 바꿔준다면 M분의 N의 로그 A의 B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먼저 해줘야 돼. 선생님 앞에는 X를 썼지만 이번에는 B로 한번 바꿔봤어요.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내용 자체에 집중해 주시고 약분을 할 때는 반드시 미수하고 진수가 무슨 관계? 바로 상등 관계가 됩니다. 이 숫자 두 개가 약수배수 관계는 안 됩니다. 약수배수 관계는 안 되고요. 약수배수, 약수와 배수 관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밑에가 3인데 여기가 6 나왔다고 해서 약분해서 2만 드시면 안 돼요. 밑서고 지수가 상등일 때에만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내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1번의 과정을 꼭 눈여겨서 봐두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라든지 분수꼴 나와도 마찬가지 거듭제곱꼴 정리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다 해서 이제 현재 5, 6, 7, 8이 한 덩어리가 돼서 미수가 불일치할 때 어떻게 될 것이야 라는 것에 주제를 두고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 표현인데 실제로 연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겠으나 실제는 지수로그 함수에 이제 평행이동할 때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9번째 내용.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A 로그 B의 C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 지수가 로그 값이 나왔네. 이러면 이것은 C 로그 B의 A로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A 로그 B의 C는 C의 로그 B의 A와 같다.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밑에 있는 A와 이 C를 바꿔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가능할까? 라고 하는데 현재 이 내용을 살펴보면 A에 로그 B의 C가 있어요. 요걸 M이라고 합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의 위치에 누가 왔다? 로그 값이 왔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그렇다면 이 결과의 값은 어차피 좌변이나 우변이나 지수기 때문에 0보다 당연히 클 거고. 그렇다면 나는 현재 이 상태에서 A의 로그 B의 C가 M이라면 양변에다가 나는 로그를 취해주겠다 이게 되는 거야. 자, 로그를 취해주는데 목적은 현재 이게 너무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떨어뜨려줘 이 뜻이에요. 그때 미수는 반드시 요거에 맞춰서 똑같이 B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요 B면 여기도 B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 이제 얘가 앞으로 간다. 똑 하고 떨어질 거야. 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은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는 로그 B의 M이다. 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두 수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라고 하면 바로 곱관계가 됩니다. 그럼 곱셈이니까 순서를 바꿔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다? 로그 B의 M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왜 곱하는 관계야?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럼 다시 올려봐 하면은 이번엔 얘를 한번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야. 그래 준다면 현재 이 값은 로그 B의 C의 로그 B의 A다. 이것은 로그 B의 M과 같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양변에 있는 미스 로그 B를 지워주세요. 이렇게. 그렇다면 마지막 완성되는 것은 C의 로그 B의 A는 바로 M값. 그럼 M이 뭐야? A 로그 B의 C와 같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현재 미수와 위에 있는 지수 중에서 로그의 진수가 바꿀 수 있다. A씨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드린 겁니다. 이 원리를 잘 봐주세요. 그러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 바로 이 증명 과정의 여기. 만약 위가 지수의 위치에 로그가 있다면 얘를 떨어뜨릴 때 어떻게 한다?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지수에 뭐가 있다면 로그가 있을 때 이걸 연산하기 위해서 앞으로 떨어뜨리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봐두셔야 심화 연산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화를 하나 보여준다면 이건 단독적인 내용인데 이 글씨를 외다 보면 A 로그 B의 C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난 거꾸로 질문해. 만약에 로그 앞에 요 앞에 K라는 숫자가 1이 아닌 다른 수가 있다면 어떡하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제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글씨를 외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시험은 얘가 나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도 망설이지 마시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K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도 요 A와 C를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A에 K 로그 B의 C가 나온다면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한번 쪼개볼게요.
현재는 하나는 A의 K 곱하기 로그 B의 C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A의 Mn승은, N 곱하기 N승은 현재 Mn승이란 이거 A의 M승에 대한 N승이지. 요거 써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이거 A의 K승에 로그 B의 C가 되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수가 뭐야? AK승. 그러면 C랑 바뀌면 C의 로그 B의 A의 K승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K가 앞으로 떨어진다면 현재 로그 B의 A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K 좀 위로 올려줘 라고 한다면 K를 위로 올려준다면 현재 여기는 A의 로그 B의 C의 K승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요 C의 K승하고 A하고 바꿔준다면 C의 K승의 로그 B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것도 C의 K 곱하기 로그 B의 A가 되는구나 라고도 증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하는 과정까지는 외울 필요 없지만 한 번은 봐두시면 훨씬 더 유용하겠죠. 하지만 앞으로 시험에 나올 때 글자를 외워서 문제 풀지 마시고 로그 앞에 숫자가 1이 아니더라도 마음껏 미스와 지수에 있는 로그의 값 중 진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지수로그 법칙에 대한 설명 모두 마쳤고요. 바로 연결해서 지금부터 이 지수로그가 수능에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문제풀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